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병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천수를 다하고 고통 없이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마지막 생애를 비참하게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페이지를 열기 전에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사가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자연사란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질병이나 고통 없이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변에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자연사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사하는 사람들은 소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사 방법이 단순합니다. 특히 편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식만 한다거나 한 가지 음식만을 고집하여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움직이는 생활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 욕심과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자연사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먹는 것부터 생활 방식까지 병사할 좋은 조건만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생활에서 먹는 것이 단순한지, 일상생활이 단순한지. 아니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며 먹고 오늘 하루도 만보걸어야 한다는 집착과 운동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각종 욕심과 집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도시인들은 장수할 수도 자연사할 수도 없죠. 자, 그러면 자연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부터 어떻게 먹는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하버드대 유전학과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유튜브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할까요? 함께 먹는 게 정말 몸에 좋을까요?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Is this your first meal of the day? It's now almost 6 o'clock. It will be, yeah. Because it's clear, based on thousands of years of human existence, that eating less is, if it's not starvation or malnutrition, it's good for you. If you choose not to eat for a meal or two, you're turning on the body's defenses against aging. The trick to longevity, which is a little bit of stress on your body, biological stress, so running, a bit of hunger, cold, heat, puts your body in a state of perceived adversity. So you don't have to hurt yourself, but you, my goodness, I could die if this continues. And then they turn on these defenses against aging. I feel sharper, I'm not feeling bloated anymore, I don't feel full at meals. They drink coffee, drink tea, drink water, fill up your stomach. You get used to that, for your body to get used to it. And you might find that you've never felt better, looked better, been able to concentrate better, and even sleep better. 우리가 늘 당연시 한 새끼 정말 꼭 필요할까요? 함께 먹는 게 정말 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의 논리는 굶어야 늙지 않는다? 먹을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이미 과학적으로 그 기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적당한 공복 상태가 되어야 세포 정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해서 자동 치유 기전을 활성화시킨다는 인체 대사 시스템에 근거한 것이고, 자연 치유 학문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대사 과정의 기본 원리로 정착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한 예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건강의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췌장 기능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복 상태에서 췌장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면 된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즉 공복 상태가 되면요, 우리 몸이 에너지 사용을 탄수화물이 아닌 중성지방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케토시스 작용으로 내장 지방이 감소하게 된답니다. 이때 췌장 내의 중성지방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하죠.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은 물론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연관 논문 몇 편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첫째는 조금 전에 소개한 싱클레 교수의 굶어야 장수한다는 이론으로, 배가 고픈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위험 상태로 간주하고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자동 방어 기전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면역력이 활성화된다는 장수와 노화에 대한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월터 롱고 교수가 주기적 단식이 노화 지연 및 질병 저항성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단식은 줄기세포 활성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등 당뇨병 위험지표가 감소한 것을 찾아내고,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염증지표 등의 수치가 개선되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종양 발생이 감소한 것을 관찰했다는 논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신경학과 교수인데요, 마크 매티슨 박사가 그의 간헐적 단식 관련 논문들에서 단식을 하면 신체의 주 에너지원을 포도당, 즉 글리코겐에서 케톤체인 지방 분해를 산물로 대사 전환을 유도해 가지고 항우울 효과와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을 억제해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동물 모델과 초기 임상 실험을 통해서 간헐적 단식이 인지기능 개선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관찰한 논문입니다. 즉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해야 이러한 퇴행성 신경질환 또 신경세포가 보호된다는 그런 요지의 논문이죠.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하루 종일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먹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고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한 끼만 걸러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학설로 하루에 한 끼나 2끼만 먹는 것이 질병 없이 장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간헐적 단식을 위한 건강한 식사법을 우리가 앞으로 실행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동물 속에서 이러한 예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나 호랑이의 식습관을 건강한 식습관의 하나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육식동물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합니다. 배가 부르면 눈앞에 먹잇감이 있어도 잡아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슴이나 토끼 등 초식동물은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이유는 육식은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이 높고 흡수율이 높아서 에너지가 오래 유지가 되는데, 채식은
영양 성분이 낮고 흡수율도 떨어져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초식동물은 종일 무언가를 먹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고단백 식품을 먹으면 오랜 시간 동안 배고픔을 모르는데 단백질 함량이 낮은 채소나 곡물을 먹으면요 금방 배가 고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육식을 하는 사자나 호랑이는 선천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사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슴처럼 하루 종일 먹겠습니까? 아니면 호랑이처럼 배고플 때만 먹겠습니까? 장수하고 질병 없이 죽는 사람은 매일 배가 터지도록 포식하거나 하루 종일 무언가를 먹지 않습니다. 질병 없이 자연사하는 사람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자연 치유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달려가죠. 이런 기질의 사람은 자연사할 확률보다 병사할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가벼운 질병은 서둘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대부분의 가벼운 질환들은요 자연 치유되는 확률이 60% 이상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학적으로 자가 제한적 질병, 즉 self-limiting disease라 해서 이 경우 특정 치료 없이도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자연 치유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감기와 같은 상기도 호흡기병이나 바이러스성 장염, 가벼운 식중독, 가벼운 알러지, C형간염, 경미한 우울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척추질환, 관절질환 등은 대부분 길어야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호전된다는 메타 분석식 논문에 근거한 통계입니다. 인체의 회복력은 신비스럽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변에 가끔 허리가 90도로 굽은 노인들이 장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는 대부분의 질병에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죽을까봐 안달하면 살병도 죽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명심할 일입니다. 이번에는 채식 위주의 식사는 병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장수하기 어렵다는 거죠. 채소나 과일 그리고 각종 곡물과 견과류를 함부로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에는 저마다 식물 독성이 있고 농약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농산물을 먹는 방법이 다르죠. 이유는 함부로 먹으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분별하게 아무 농산물이나 수입해서 별 방법을 다 해서 가공하고 몸에 좋다고 또 이걸 선전해서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안달합니다. 그럴수록 현대인들은 병원 사업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죠. 식물과 곡물, 특히 씨앗들은 함부로 먹으면 보이지 않게 서서히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고요? 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식물은 약처럼 조심히 다루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못 먹는 식물이 없죠. 그래서 세계에서 각종 암 발생률이 1위 아닌가요? 여기 전해오는 그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 먹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호랑이도 몸이 아플 땐 풀을 뜯어 먹습니다. 풀 중에 치료용 약초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개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너 어디 아프냐? 라고 꼬집는 말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듯 육식동물도 아프면 약초를 뜯어먹습니다. 그래도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식과 과일의 섭취를 권장하죠. 이건 일부 상업적 논문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논리로 채소 과일의 독성을 무시하고 편향적 집단 논리에 기반한 위험한 주장이지요. 왜냐고요? 그것은 모든 채소와 과일에는 적거나 많거나 식물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 이외에도 우리 인체에 다양한 부작용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채소나 과일에는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육식보다는 채식을 권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채식은 영양소로 인해서 영양 섭취율이 떨어지고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의 식량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즉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 육류와 어류, 유지방의 섭취에 등한시되고 이러한 식습관은 신체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채소는 식사 대용으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먹을 때는 철저히 독성을 제거하고 소량만을 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와 단체에서는 고기 많이 먹으면 심장질환에 걸리고 각종 암에 걸린다고 상업적 논문을 근거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육이나 가공유제품, 각종 가공 소스로 조리된 고기 요리가 심장질환의 주범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순수한 동물성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과일과 채소는 정말 약처럼 조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량씩 가끔씩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왜냐고요? 두 가지 이상 함께 먹으면요 약성이 서로 충돌하여서 이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병사하지 않으려면 주의 깊게 새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자연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첫째는요, 고단백 식품을 먹고 소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단백으로 소식하려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 그래서 많이 먹어야 하고 항영양소라는 물질이 있어서 흡수율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생선, 계란 등 육류를 말하는데요. 이런 동물성 단백질은 영양 성분이 높고 흡수율도 높아서 동물성 단백질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가공되거나 여러가지 첨가물로 조리된 육류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유념하시고, 아무튼 불순물과 유독물질에 감염된 불량식품을 멀리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 사람들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설명했는데요. 종일 무언가를 먹으면 우리 몸이 쉴 수가 없어서 빨리 노화되고 활성산소 배출이 넘쳐나서 염증과 세포의 이상 변성으로 질병에 걸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약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장수하죠. 왜요? 약 먹는 거 좋아하면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아플 때 당장이 좋지만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나 또는 고질병을 만들 수 있는, 그 부작용으로 고질병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죠. 넷째, 병원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자연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경우는 병원에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아파도 자연 치유될 확률이 높고 덕분에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과일과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요즘에 의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과일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과일과 야채는요 모두 탄수화물이고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비만과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죠. 그러니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여섯째, 가공식품과 가공음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자연사합니다.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로요. 해독 주스, 녹즙, 각종 드링크류가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거 좋아하시면 장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상 6가지만 조심해도요. 병사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스트레스는 물론 줄여야죠. 스트레스는 욕심과 집착에서 온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이나 약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약을 잘못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먹는 것은 차라리 먹지 않는 것만 못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모든 세포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자신의 보호 본능을 깨웁니다. 즉 위험을 감지하면 생존 모드를 켜고 자동 방어 기전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총동원되어서 생존 모드를 가동해서 단백질을 재활용하고 DNA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여서 이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그만큼 강인한 면역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강인한 면역력이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어하게 됩니다. 고단백으로 소식하는 것만이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강의 핵심입니다. 고단백으로 소식하는 방법은 성수자연치유연구소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